안녕하세요 여러분. 내추럴 로망스 뷰티 네르브 채널입니다. 오늘은 시대 불문 세대 불문 모두가 관심 많고 또한 보다 더 좋아지길 바라는 관상과 운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얼굴이 잘 보이는 이런 손거울을 준비해 주시고, 오늘은 관상과 운세에 대해 살펴보고 현재 나의 관상과 운세도 한번 들여다보고 또 관상과 운세를 더 좋아지게 하는, 제가 해서 효과를 아주 많이 본 데일리 뷰티 꿀팁 5가지도 함께 공유해 볼게요. 신기원 관상학자의 꼴 관상학 책에서 운명과 운세가 좋으려면 얼굴에서 이 6부위가 밝게 빛이 나야 된다고 하는데요. 그럼 얼굴에서 반드시 빛이 나야 운세가 좋아지고 돈과 명예가 한꺼번에 확 쏟아지는 얼굴의 이 6군데는 어디일까요? 관상학에서 얼굴에서 꼭 빛이 나야 하는 이 6군데는 양쪽 눈썹하고 양쪽 눈, 그리고 눈썹과 눈썹 사이의 미간과 눈과 눈 사이의 콧뿌리 부분이 상근, 요 부위를 말하는데요. 관상학에서 이 6부위는 맑고 깨끗하고 빛나고 광채가 나야 하는데요. 관상학에서 만약 이 6부위가 어둡거나 빛이 나지 않으면 얼굴에서 밝은 미래를 절대 기약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거울을 앞에 놓으시고 내 얼굴에서 이 6곳이 빛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자, 그럼 첫 번째, 눈은 옛부터 몸이 1000냥이면 눈은 900냥이라고 했는데 그만큼 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볼 수가 있죠. 또 눈에는 사람의 기분이 잘 나타나는데요. 일이 잘 되고 있을 때는 눈에서 빛이 나고, 또 걱정이 있으면 눈에서 어두운 그림자가 나타나게 되죠. 보통 또 체력이 약한 사람의 눈에는 생기가 없어요. 그러므로 눈은 맑고 밝고 광채가 빛나면서 은은하게 퍼져나간 눈이 좋은 눈이라고 볼 수가 있죠. 눈빛이 흐릿하고 어둡고 탁하고 초점을 잃은 눈빛이라면 운기가 현재 막혀있는 징조라고 관상학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양 눈썹은 너무 빽빽하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드문드문하지도 않으면서 이 눈썹이 맑고 윤기가 나야 좋은 눈썹인데요. 이 눈썹은 대인관계를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눈썹은 눈보다는 길고 가지런하고 깨끗해야지 기격인데요.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이 많으면서 대중의 관심을 받는 일을 하며 성공을 거두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눈썹털이 듬성듬성 났거나 중간에 끊어지고 아니면 너무 빽빽하게 엉켜 있거나 눈썹 사이가 일자 눈썹처럼 너무 바짝 붙어 있으면 이건 좋은 인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눈썹은 운세가 좋지 않다고 관상학에서는 보고 있어요. 눈썹은 항상 보기 좋게 깔끔하게 다듬거나 요즘에 허가받은 전문가를 통해서 눈썹 문신을 하는 것도 하나의 개선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자, 세 번째는 여기 미간인데요. 눈썹과 눈썹 사이를 말하는데 그 사람의 기와 정신이 집약된 곳으로 그때그때의 운의 변화에 따라서 기륜과 희노애락이 이곳 미간의 색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신기하죠? 여기가 적당히 뼈가 쏟고 색이 맑고 빛나면서 두둑해야지만이 관상학에서는 기격으로 보는데요. 넓이는 내 손가락이 2개가 들어갈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여기 미간에 붉은 반점이나 짙은 먹구름 같은 기색이 올라오거나 상처나 흠이 생기면 현재 하는 일이 막혀 있다고 보는데, 현재의 운이 어떤지를 알고 싶다면 미간에 우리가 보면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지금 거울을 보고 한번 미간을 확인해 보세요. 현재 나의 운은 어떤가요? 이번에 네 번째는 상근이라는 곳인데 눈과 눈 사이에 코가 시작되는 콧부리 부분으로서 이곳은 부드러운 곡선을 이루어야 좋습니다. 관상학에서는 주로 건강 상태를 보는 곳인데 우환이나 질병 등의 조짐을 보는 곳으로 이곳의 모양이 좋지 않게 생겼다 하더라도 기색이 밝은 항색을 띈다면 건강하고 재물의 운기가 왕성하면서 행복한 인생이 펼쳐지게 됩니다. 반면에 이 부분에 주름이 지거나 아니면 기색이 되게 어둡고 패여 있거나 혹은 흠이 생긴다면
질병으로부터 고생을 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손거울로 자기 얼굴을 잘 보셨나요? 어떠셨어요? 이제부터는 관상학에서 말하는 관상과 운세가 좋아지는데 도움이 되는, 그리고 실제 제가 효과를 많이 보고 데일리로 하는 운세가 정말 좋아지는 꿀팁 3가지를 공유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옛부터 몸이 천냥이라며 눈은 900냥이라고 했듯이 그만큼 눈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크고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눈이 맑고 반짝반짝 빛이 나려면 우선 눈이 건강해져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평소에 하고 아주 효과가 좋은, 눈 주변의 기혈순환을 좋게 하고 안구 건조증의 증상도 완화하고 눈물이 잘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눈 주위 기혈순환 마사지법과 지나치게 긴장하거나 이완돼서 정상적으로 움직여지지 않는 눈 근육의 밸런스를 잡아주는 눈 근육 밸런스 운동법에 대해서 공유할게요. 그럼 기혈순환을 좋게 만들어 눈이 좋아지게 만들어지는 마사지법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주요 포인트는 눈썹과 눈썹 사이의 인당혈, 혈자리의 용어는 몰라도 되고 혈자리의 위치만 잘 기억해 주시면 돼요. 먼저 인당혈을 2초간 부드럽게 눌러주고, 그리고 눈썹이 시작되는 안쪽 찬죽혈을 2초간 눌러주고, 그리고 찬죽혈에서 1cm 정도 아래쪽으로 오목한 천응혈을 2초간 눌러주고, 그리고 눈의 바깥쪽에 위치한 동자료를 2초간 부드럽게 눌러주고, 눈동자의 바로 아래에 있는 승흡혈을 2초간 눌러주고, 그리고 눈 안쪽에 움푹 들어간 정명혈도 2초간 부드럽게 눌려줍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정확한 혈자리의 위치를 2초간 눌려주고, 이것을 1회에서 3회 정도 반복해주면 눈 주위 기혈 순환 마사지로 눈이 훨씬 시원해지는 걸 즉각 바로 느끼실 수가 있어요. 이제 눈 주변을 이렇게 마사지를 하셨다면 눈 근육과 신경들을 정상으로 만들어주는 힐링법, 눈 근육 밸런스 운동법에 대해서 공유해 드릴 건데요. 눈 근육을 컨트롤하는 주요 신경은 뇌의 가장 안쪽 중뇌와 뒤통수 쪽에 분포하여 이 부분을 자극하여 눈 근육과 신경의 밸런스를 회복하는 방법인데요. 그럼 지금부터 눈 근육 밸런스 운동을 해볼게요. 눈을 감고 고개를 최대한 뒤로 넘깁니다. 눈은 계속 감은 상태로 고개를 최대한 뒤로 넘겨서 좌우로 도리도리 흔들어줍니다. 이때 속도는 자신의 몸에 맞게 알맞게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부드럽게 도리도리 최대한 20초 동안 흔들어 주시면 됩니다. 부드럽게 흔들어 주시고 나면 이거 20초 동안 부드럽게 좌우로 도리도리 진행해 주시면 눈이 개운하고 맑아진 걸 바로 즉각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효과를 정말 크게 보고 싶으면 습관처럼 꾸준하게 매일매일 기혈순환 마사지와 눈 근육 밸런스 운동을 매일매일 한다면 반드시 눈이 맑고 개운해지는 것을 즉각적으로 크게 느끼실 수가 있어요. 또 눈이 맑고 건강해지면 당연히 눈빛도 훨씬 더 빛나고, 더불어 관상과 운세가 좋아지는 건 당연히 따라오는 결과겠죠. 두 번째는, 우리 인간의 몸은 약 70%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죠. 수분이 부족할 때 정말 안 좋은 현상들이 여러 가지로 크게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우선 얼굴의 여색 부위에서 반짝반짝 빛이 나려면 먼저 우리의 오장육부가 건강해져야 되겠죠. 그러려면 제일 먼저 우리 몸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는 것은 필수. 그런데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하루에 물 몇 잔이나 드시나요? 생각보다 별로 안 드시죠. 자, 그러면 어떻게 수분 섭취를 하느냐? 우선 미네랄 워터를 섭취하는 게 가장 좋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진하지 않고 연한 레몬수를 마셔주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럼 얼만큼 어떤 온도로 마셔야 하냐? 우리의 몸은 약 36.5도씨니까 물을 마셨을 때 깜짝하고 몸이 놀라지 않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미온수로 마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물을 마실 때도 맥주 마시듯이 벌컥벌컥 마시지 마시고 홀짝홀짝
몸에 좋은 차를 우아하게 마시듯이 음미하면서 마시는 습관이 들이는 게 좋아요. 마시는 양은 이런 종류의 컵으로 오전에 2컵, 그리고 종어줍에 3컵, 그리고 늦은 오후에서 저녁까지 2컵, 이렇게 2컵, 3컵, 2컵 정도를 마시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커피나 홍차, 녹차 이런 종류의 차들은 이뇨장을 일으켜서 수분을 밖으로 배출을 시키니 이런 종류의 차를 마실 때는 수분 섭취를 훨씬 더 많이 해줘야 되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주는 습관을 들이다 보면 당연히 우리 오장육부가 원활하게 활동을 하고 피로도도 확실히 개선이 되면서 얼굴에서 반짝반짝 빛이 나고 강택이 나는 건 당연한 결과겠죠. 그럼 간상학에서 얼굴에서 밝게 빛이 나야 운세가 좋아진다는 6부위도 덩달아 당연히 훨씬 더 좋아지는 건 당연히 따라오는 결과겠죠. 자, 마지막 3번째는 간상학에서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입꼬리의 양끝이 살짝 위로 올라가는 것을 좋은 간상, 기격이자 부자 간상으로 보는데요. 거울을 보고 내 입꼬리는 안 올라갔네? 하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거울을 볼 때마다 평소에 리 하고 소리를 내면서 입꼬리를 올려주는 연습을 해주는 게 좋아요. 더 좋은 곳은 거울을 볼 때마다 나를 향해서 습관적으로 활짝 웃어주면 입꼬리가 올라갈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리프팅이 되면서 얼굴 전체가 화사하게 입꼬리가 올라가 웃는 얼굴로 운세가 좋은 간상으로 서서히 얼굴에 자리 잡게 되겠죠. 또 우리의 얼굴 근육을 담당하는 얼굴 표정 또한 우리가 어떤 말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확연히 달라지죠. 나쁜 말이나 거친 말들을 사용하며 우리의 얼굴 표정 자체가 일그러져서 보기 싫은 인상을 만들게 되고, 기분 좋은 말이나 이쁜 말들을 사용하며 우리의 얼굴 표정 근육도 함께 보기 좋고 기분 좋은 운세가 좋아지는 인상으로 자리 잡게 되겠죠. 그래서 평소에 이런 손코어를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거울을 볼 때마다 먼저 나를 향해서 활짝 웃는 습관이 들이고, 관상학에서 중요하게 보는 얼굴에서 반짝반짝 빛이 나야 되는 이 6부위가 어떻게 보다 더 환하게 빛이 나면서 좋아지는지 수시로 체크해 보는 게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되겠네요. 그럼 오늘은 관상학 책에서 얼굴에서 반드시 빛이 나야 하고 운세가 좋아지고 그리고 돈과 명예가 한꺼번에 확 쏟아지는 얼굴의 이 6군데, 양쪽 눈썹하고 양쪽 눈, 그리고 미간과 눈과 눈 사이 콧부리 부분이 상근 부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관상학에서 말하는 관상과 운세가 좋아지는데 도움이 되고 실제로 제가 효과를 굉장히 많이 본 꿀팁 3가지. 첫 번째, 눈 주위 기혈 순환 마사지와 눈 근육 밸런스 운동법. 두 번째,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습관 방법. 세 번째, 얼굴 표정 근육 훈련으로 입꼬리 올리기. 이렇게 꿀팁 3가지를 공유를 하였고요. 다음에도 네로브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데일리 뷰티 꿀팁을 가지고 다시 올게요. 안녕.